오늘은 부업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업으로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부업은 크게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부업과 자본을 가지고 하는 부업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해봤는데 하나씩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무자본 부업인 블로그와 컨설팅 부업입니다. 저는 본업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5년간 끊임없이 부업에 도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처음에는 블로그 수익화에 도전했습니다. 목표는 블로그로 월 100만 원 만들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버들과 블로그 수익화 강사들의 말처럼 진입장벽이 낮고 누구나 방법만 알면 쉽게 월 1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인 노력과 가진 재능으로는 월 100만 원은커녕 10만 원을 만들기도 쉽지 않았고 예상했던 시간 동안 투자 대비 수익이 너무 낮아 포기했습니다. 물론 블로그 수익화에 성공해 월 100만 원 이상을 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구나 블로그로 월 100만 원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터넷 강의 시장과 컨설팅 시장이 커졌습니다. 양질의 강의와 컨설팅을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들의 대규모 유입으로 소위 말하는 성공파리와 강의파리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저도 그들의 마케팅에 혹해 몇 개의 강의를 들어봤지만 낮은 강의 퀄리티와 입증되지 않은 방법들로 인해 강의료를 제외하고도 시간적, 물질적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제 학교 동기들 중 취업 컨설팅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비용이 시간당 30만 원이었습니다. 저도 취업 컨설팅을 받아봤지만 컨설턴트의 나이도 너무 많았고 현재 취업 시장 상황을 잘 모르는 듯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면접을 본다면 과연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마저 들었었습니다. 제가 취업 당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에 최종 합격을 했었고 여러 개의 스타트업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취업 컨설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작게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시간당 10만 원으로 당시 업계 가격의 3분의 1을 진행했고 꽤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합격을 도왔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제 본업의 10배 정도로 많았지만 한 달에 버는 돈으로 따지면 본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때 내린 결론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더 벌기 위한 부업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부업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부업들은 자본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본인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약간의 자본이 들어가는 소자본 부업입니다. 소자본 부업 중에 유명한 에어비앤비나 33M2 같은 단기 임대 부업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강남에서 10개의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인의 이야기와 8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인 제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와 33M2의 경우 대부분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닌 임차한 집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집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대차 동의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집주인은 웬만해서 전대차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의 숙소가 전대차 동의 없이 불법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사업 구조가 월세로 빌린 집에서 임대업을 하는 것이기에 보증금과 인테리어 소품 비용에 해당하는 약간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월세와 관리비라는 고정 비용이 매달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구조이며 부업이라기보다는 사업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인 부분이 다른 사람이 집에서 해야 하고 플랫폼에 의존해야 하기에 오랜 기간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냐입니다. 부업에서 큰 성과가 날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본업에서 얻는 노동 수익만큼 지속적이고 예상 가능한 수익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업을 통해 매달 50만 원, 100만 원의 돈이 증가하는 게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부업으로 소득을 높이는 건 좋으나 그렇다고 본업과 투자를 소홀히 한 채 부업에 열중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의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중 뛰어나거나 운이 좋은 사람은 더 크게 성공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대다수가 성공하는 길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능력을 키워 소득을 높이고 올바르게 투자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죠. 때로는 공부해라, 패스트푸드 먹지 마라와 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말이 듣기 싫은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본업에 충실해 소득을 높이고 정석적으로 투자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어쩌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말이 듣기 싫은 말이 된 것 같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거는 성공파리와 강의파리들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들의 별 내용 없는 강의들이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방황을 끝내고 올바른 길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단기 임대, 경매, 주식 투자에 대한 강의를 보다 전문적으로 만들어 무료 혹은 무료에 준하는 가격에 공유해 보려 합니다. 쉬운 길을 따라 단시간에 큰 성취를 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